네, 반갑습니다. 문원영 대표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자, 오늘 방송, 그죠? 오늘 목요일인데, 뭐, 정회원들을 하고, 또, 무료, 무방, 체험방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같이 오늘 방송 이야기, 또 오늘 또 하루 1시간 정도만 깔끔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뭐 다시 한번 공지를 좀 드리는데요. 제 방송은 너무 딱딱하게 들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좀 쉽게 설명하고요. 또 여러분들이 또 이해할 수 있게, 그죠? 또 TV에서 잘 나오지 않는 내용들까지 좀 첨부해서 이야기하니까 편안하게 1시간 정도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의 주제는 지금의 경험이 바로 자산이다라는 주제를 제가 좀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저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요. 사실 이렇게 방송을 할 때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왜냐면, 제가 뭐 TV 출연도 사실은 하고 있고요.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TV에 나오는 내용들도 사실 저도 가끔씩 봅니다. 다른 전문가들 내용들도 보고 있는데, 대부분의 이제 이 내용들을 보게 되면 전부 다 뭡니까? 과거에 저는 잔재라고 이야기를 좀 하는 편이에요. 우리가 이제 일전에 그런 이야기를 좀 했죠. 뭐, 워렌 버핏에 관련된 책들, 또 어떤 기법들인 내용들. 근데 좀 아쉬운 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시중에 많은, 이 주식에 관련된 서적들이 있고요. 또 실제적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또 TV 방송에 많이 출연을 합니다. 맞죠? 저보다 유능한 분들도 있을 거고, 저랑 비슷한 스타일들도 있을 건데, 제가 항상 느끼는 점들은 뭐냐면, 너무 좀 이전의 내용들이 좀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글자와 약간의 토시만 조금 바꾸더라는 거지. 그죠? 그래서 내용만 조금 바꿔지는 것뿐이지 항상 똑같은 내용이 있었다라는 게 좀 아쉬웠다. 제가 개인 투자자를 할 때요. 저도 개미였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래서 저도 개인 투자자를 할 때 여러 방송들을 봤는데 오랫동안 보다 보니까 다 비슷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의 방송은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 주간, 그러니까 저번 한 주부터 해서 이번 한 주까지 우리가 일주일 동안에 실전 매매를 사실 진행을 했지 않습니까? 뭐 체험방에서도 실전 매매를 했을 거고 정회원방에서도 실전 매매를 했는데 이 실전 매매를 가지고 라이브 방송을 좀 한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뇌리에 또는 기억에 팍팍 남아 있겠죠.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이번 한 주간 저번 주 목요일부터 또 이번 주 목요일까지 많은 일들이 사실은 시장에 있었습니다. 그죠? 다이나믹했죠. 상당히 흥미진진했는데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주제를 지금의 경험이 바로 자산이다 이렇게 좀 해놨습니다. 자. 한번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일주일간에 시장에 별별 일들이 다 있었던 것 같아요. 초보 분들은 참 재밌는 경험을 했을 거고, 그죠? 기존에 있던 분들은 또 피곤했던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대표적인 내용을 한번 보게 되면 한 두 가지로 좀 압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미국발 악재가 좀 많이 나왔었어요. 뭐 대표적으로 어떤 일들이 좀 있었습니까? 국제 유가가 급락했다는 거죠.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 국제유가. 저도 뭐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 그죠? 물론 선물 포지션에서 2월물이 넘어가게 되면서 이제 그런 괴리율이 생기긴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국제유가가 마이너스가 됐다라는 거죠. 결국은 뭡니까? 기름이 남아 돌아가지고 도대체 팔 곳이 없어가지고 야 제발 기름을 가져가면 우리가 현금을 주겠다라는 실제적인 업체들도 미국에서 나오고 있죠. 왜? 저장할 수 있는 탱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미국발 악재가 이번 한 주에 일단 시장이 좀 발생을 했었고요. 두 번째 또 특이한 동향이 하나가 있었는데 뭐냐면 역시 북한 리스크가 최근 시장에서 좀 나왔습니다. 뭐 저하고 실시간으로 다들 보셨죠, 그죠? 뭐가 나왔습니까? 장중에 갑자기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상당히 위험한 상태에 있다. 또는 뭐 혼수 상태에 있다라는 이런 뉴스가 미국에서 CNN에서 속보로 나오는 그런 일들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조금 있었는데 한번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자, 그런데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났어요. 우리가 이제 국제유가에 대한 내용은 한 3일 정도가 지난 것 같고 이제 북한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에 관련된 내용도 한 이틀 정도가 지났습니다. 근데 지금 좀 지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거 별거 아니었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핵심적인 내용을 제가 오늘 첫 번째 드리고 싶은 이야기, 또 여러분들이 앞으로 주식을 해갈 때
항상 이야기 드리지 않습니까? 뭐 지표든 공시든 뉴스든 또 실적 같은 것들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언제든지 ATS를 열어가지고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기본기가 좀 딱 끼면 되는데 사실 이런 뉴스들은요, 노하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초보자들 또 주식에서 실패하는 사람들의 대부분 보게 되면 첫 번째는 뭐가 없냐면 경험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책을 열심히 독파를 한다, 그죠? 열심히 읽고 외우고 또 실적에 대해서 수치를 암기하고 셈법을 만들어가지고 한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주식시장에서 실패하는 이유는 결국은 노하우, 경험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이번 주에 주목했던 건 뭐다? 참 이번에 주식을 하는 분들이 참 좋은 경험을 많이 한다라는 거지. 저도 마찬가지고요. 살다 이런 시장을 저도 처음 봤거든요. 진짜입니다. 그죠? 리먼 사태보다 대공황 사태보다 더 심각한 글로벌 증시가 단기 급락도 보여줬고 또 단기 반등도 보여줬고요. 그죠? 또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김정은의 뭐 이런 내용들 겪어보지 못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경험들이 분명히 우리가 주식을 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무섭고 또 때로는 스트레스를 받고는 있습니다만 뭐다? 저는 이게 바로 자산이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쉽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번 시장에서 살아남아 있는 개인 투자자들은 다시는 뭐다?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이번 급락장에서 나가 떨어졌다라는 거죠. 그죠? 자,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이제 이렇게 좀 적어 놨는데요. 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보이는 차트는 코스피입니다. 거래소 월봉입니다. 월봉. 2007년도부터 해서 2020년도까지의 월봉 차트입니다. 한 달의 주가를 이제 정리를 해 놓은 거죠. 근데 최근에 보게 되면 제가 이제 이야기를 좀 해 드렸던 것처럼 뭐가 나왔습니까? 뉴욕이 마이너스 땡처리 유가 쇼크에 다우 2.4% 이런 뉴스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죠? 이런 뉴스들이 좀 나왔는데, 자,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최근에 이제 20년 동안에 전 세계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악재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2008년도 리먼 사태입니다. 2008년도죠, 그죠? 한 12년 전에 정도 일어났네요. 그래서 미국의 주택 경기가 어떻게 됩니까? 거품이 끼게 되면서 미국 시장이 무너지기 시작하고요. LA나 뉴욕, 워싱턴 같은 대도시에서 뭡니까? 실제적으로 중상층들이 망하면서 길거리로 나앉았던 엄청난 쇼크가 한번 있었습니다. 2008년도에. 그래서 2008년도에 보게 되면요, 미국 증시뿐만 아니고 대한민국 증시도 폭락을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폭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2008년도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각국이 정부 정책, 경기 부양 정책, 제로금리, 그죠? 본격적인 뭐 국채 발행,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만들어내면서 결국은 뭡니까? 시장은 올라왔습니다. 올라오고 어느 정도 이제 주가가 올라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이후에 주식이라는 거는, 경기라는 거는 반등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또 쉬어갑니다. 그죠? 쉬어갑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힘을 응축을 시켜놓고 주가는 다시 한번 올라오게 됩니다. 여기에서 첫 번째, 주식이라는 거는 급락하면 다시 한번 올라오고 많이 올라가면 쉬어가면서 힘을 압축을 하게 되면 다시 한번 오르는 거고, 다시 한번 오르고 난 다음에 뭡니까? 다시 한번 또 떨어지게 되겠죠. 뭡니까? 시장은 반복된다. 사이클은 반복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비단 시장뿐만 아닙니다. 10년 주기설, 또 뭐 경제 10년설 이런 것들도 보게 되면요, 다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이런 내용들도 전부 다 뭡니까? 일반적인 종목에 포함이 된다는 거죠. 여기서 재밌는 거 한번 우리 생각 한번 해볼까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머님하고 아버님들, 저보다 좀 연배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예전 우리나라도 이런 게 있었어요. 요새는 없죠. 예전에 이런 게 있었어요. 국토개발 5개년 계획. 기억나십니까 혹시? 이거 알고 있으면 나이가 좀 있는 거죠, 그죠? 국토개발 5개년 계획, 국토개발 10년 계획, 이런 내용들이 실제적으로 과거에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게 전부 다 단기적인 경기 사이클보다는 최소 5년에서 10년 정도 경기가 바뀐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 코스피의 시장을 보게 되면요, 거의 5년마다 어떻게 됩니까? 5년 단위로 시장은 끊어집니다.
맞습니까? 실제적으로 그렇게 끊어집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5년마다 시장이 끊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좀 있다라는 것을 잠깐 좀 생각을 해보시고, 그래서 첫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이번 주에 실전 매매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이번 주에 갑자기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셨을 겁니다. 저도 지금 보게 되면은 체험방도 좀 운영을 하고 있죠, 그죠? 이번 주에 체험방도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정회원방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같이 이제 매매를 실제적으로 장중에 실시간으로 계속 대응을 하다 보니까 항상 느끼는 점은 똑같아요. 국제유가 급락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잠을 못 자요. 대표님, 국제유가가 급락했습니다. 내일 전 세계 시장이 급락할 것 같아요. 미국 시장이 대표님 다우 산업이 막 2%, 나스닥이 3% 빠집니다. 그럼 우리나라 시장도 내일 급락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들이 또 안절부절합니다. 정말로요. 진짜로. 구름빵님 보이나요? 그죠? 진짜로 안절부절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요. 저는 그렇게 안절부절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알고 있다라는 거죠. 시장은 반복이 되더라. 자, 우리가 속된 말로 이야기를 해버리면, 속된 말로 이야기를 하면요. 국제유가가 마이너스 땡처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4월몰에서 2월몰로 넘어가고, 이게 단기적인 땡처리, 정말로 국제유가가 마이너스로 갈까요? 그건 아니겠죠. 그건 아니겠죠. 순간적인, 그죠? 매매 패턴에 따라 가지고 국제유가가 급락을 한 거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뭡니까? 지금의 핵심은 뭡니까? 과거에도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우리는 충분히 2008년도의 리먼 사태에서 시간은 걸리겠지만은, 그죠? 바닥을 잡는 시간은 좀 걸리겠죠. 주가가 급락하면 바로 V자 반등하기보다는 주가가 급락을 하게 되면 바닥이 걸리는 시간은 분명히 나옵니다만은, 결국은 우리가 코로나가 잡힌다라는 거는 2008년도 리먼 사태 때도 알고 있었고, 또 최근에 보게 되면 뭡니까? 2009년도죠. 2009년도에서 2010년도에 뭐가 나왔습니까? 신종플루라는 질병이 나오면서 또 많은 사망자를 사실은 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뭐다? 신종플루도 잡혔다라는 것을 보게 되면 결국 우리가 이 사태는 잡힌다라는 건 알고 있는 거죠. 충분히 알고 있었고, 또 뭡니까? 지금 임상실험이 진행되고 있는 내용들이 뭡니까? 적어도 올해부터는, 가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신약들도 시장에 시판된다. 늦어도 올겨울 안에는 나온다라는 것까지도 다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의 시장에서 포지션에서 너무 지금 시장에 대해서 뭡니까? 주가는 이때도 보면 비슷합니다. 과거에 최대 낙폭일 때는 음봉을 한번 크게 떨어졌죠. 지금 이 음봉을 한번 떨어진 시기가 이미 나왔어요. 그러니까 공포감의 주식 시장이 완전히 급락해서 정말로 급락할 때 이 시기는 이미 나왔다는 걸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시장은 어떻게 움직여 주느냐? 바닥을 잡는 모습들을 보여주겠죠. 그죠? 시장이 급락이 나오면 그 다음부터는 바닥을 잡아야 되겠죠. 그죠? 하지만 바닥은 어떻게 잡힙니까? 개인들의 물량을 털어내고, 개인들 물량 털어내고, 기관들, 외국인들도 당장의 시장이 급등이 나오진 않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관들, 외국인들은 개미들, 개인 투자자들을 흔들어대면서 계속해서 수익을 발생을 해야 되겠죠. 원칙적으로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은 단기 투자를 하지는 않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중장기 투자를 하면서 일부 물량을 단기로 돌리기는 하지만은, 외국인들이나 큰 손들 또는 기관들은요, 단기 투자는 원래 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게 되면은 미국에 또는 유럽에 또 일본, 중동계 자금이 국내에 들어오게 되면, 종목을 매수하게 되면요, 일반적으로 최소 3년은 끌고 갑니다. 연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소 6개월에서 1년은 종목들을 끌고 갑니다. 왜냐? 종목에 배팅을 해가지고, 이 회사가 향후에 좋아질 거니까 매수해가지고요, 계속 좀 끌고 갑니다. 종목이 올라올 때까지. 근데 지금 시장은 어떻습니까? 지금 시장은 이렇게 올라오는 시장은 아니죠. 급락이 나온 이후에 반등이 나왔지만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서 시장이 이렇게 올라가지는 못합니다.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게 되면은 첫 번째로 뭐가 좋아야 된다? 경기가 풀려야 되는 거고, 경기가 풀린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기업들이 돈을 벌어야 되는데 이렇게까지는 올라가지는 못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움직입니까? 시장은 옆으로 가는 거게 되겠죠. 옆으로 가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시장은 우리가 단편적으로 보게 되면은 급락한 이후에 기술적 반등은 나와줬습니다. 어디에 나와줬죠? 여기에 보여줬죠? 여기에. 그죠? 이렇게 기술적 반등은 나와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나라 시장, 글로벌 시장이 여기서 V자 반등이 나오기가 힘드니까 그 다음은 어떻게 나온다?
왔다 갔다 흔들어 대겠죠. 맞죠? 그러면 어떻게 흔들어 대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흔들어 대는 거를 변동성 시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외국인들 기관들 입장에서는 장기 중장기 배팅보다는 어떻게 합니까? 단기 배팅을 하는데, 그러면 누구한테 돈을 빼앗아야 된다? 개인들한테 돈을 빼앗아야 되겠죠. 개인들이 사는 종목은 물량을 던져버리고, 개인들이 파는 종목은 밑에서 주워 담아가지고 다시 한번 흔들어 대고. 그래서 항상 시장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어디서 볼 수 있다? 이미 여기에서 과거에 2018년도 리먼 사태가 일어났을 때, 시장이 급락한 이후에는 여기도 보게 되면요, 어떻게 됩니까? 상당히 변동성이 심했죠. 이 가격이 보게 되면요, 적게 보이지만 이게 1000포인트, 2008년도 보게 되면 1000포인트에서 1300포인트, 코스피가요, 놀라지 마십시오. 코스피가 한 달에 30% 왔다 갔다 했습니다. 코스피가 30% 뛰었다 내렸다 했습니다. 대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종목들이 어떻게 됐어요? 난리 법석이었겠죠. 조금만 잘 매수하면 진짜 대박이 나기도 하고, 조금만 잘못 매수하게 되면 쪽박이 나기도 하는 그런 변동성 시장이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도 어떻게 된다? 그런 변동성 시장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제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 야, 갑자기 미국 시장이 급락을 했어요. 미국 시장이 급락을 했습니다. 갑자기 국제 유가가 마이너스로 빠질 거라고 어느 정도 예상을 했었습니다. 우리는, 그죠? 체험방도 다 예상을 했었죠. 내가 걱정하지 말라고 했잖아. 그런데 생각보다 더 많이 빠져버린 거예요. 국제 유가가.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급락을 하고 아침부터 우리나라 시장도 급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었다라는 거지. 뭘 알고 있었습니까? 야, 시장은 반복돼. 외국인들 기관들의 포지션을 알고 있다는 거지. 우리는 대한민국의 상위 1% 투자자 아닙니까? 실제적으로 제가 지금 상위 1% 맞죠? 정회원들, 그죠? 맞죠? 요새 매매 잘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했다? 이미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간단하다. 변동성 시장이구나. 개인 투자자들이 놀래서 쫄아서 무서워서 주가가 급락을 하게 되면 뭐한다? 밑에서 외국인들 기관들이 물량을 받아먹고 주가를 올려버리다라는 거죠. 또 반대로 모든 사람들이 환호를 할 때, 야, 시장이 너무 좋습니다, 날아갑니다 하고 개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매수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거꾸로 외국인들 기관들은 다 매도해버리죠. 그리고 시장 급락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게 되면요, 이번 주에 제가 가장 매매를 잘한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제가 정회원들이나 체험방에서 계속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의 시장은 우리가 너무 기대할 건 아니다라는 거죠. 왜? 시장이라는 건요, 항상 이야기했지만 급락을 했을 때 먹을 거리가 있는 거예요. 주식의 가장 기본이 뭡니까? 실적입니까? 아닙니다. 누가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주식의 가장 기본은 실적입니까? 저도 실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주식의 가장 기본은 뭡니까? 뉴스입니까? 좋은 뉴스가 나오면 주가가 날아가는 겁니까? 아니면 주식의 가장 기본은 무조건 우량한 회사, 삼성전자 대형주를 사는 게 가장 기본입니까? 아닙니다. 물론 이 말들이 다 맞습니다. 그런데 주식의 가장 기본은 뭐냐면 낮은 주가거든요. 주식이라는 건 아니죠. 경제라는 건요, 아니죠. 집이라는 건요, 모든 것들이 다 똑같습니다. 낮게 사서 높게 파는 게 경제의 기본 원리입니다. 맞죠? 그러다 보니까 제 입장에서는, 야, 지금은 분명히 시장이 급락했을 때, 완전히 시장이 폭락을 했을 때는 분명하게 우리가 조금 오버해서 이야기하게 되면 돈을 끌어와서라도 매수를 해야 되는 타이밍이었고, 지금 뭡니까? 이때보다 시장이 어느 정도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죠. 주가가 이만큼 올라와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만큼 주가가 올라와 있는 상황이면 지금은 먹거리가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쉽게도 2월 달에 주식시장에서 진입을 했던 사람들은 엄청나게 큰 돈을 벌었을 테고, 최근에 주식시장에 진입했던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뭐야? 주식시장이 좋다고 해가지고 진입을 했더니 계속해서 손실이 발생을 하는 거죠. 손실이 발생을 하는 거죠. 나는 분명히 시장이 좋다고, 주위에서 이제 주식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들어왔는데 매매를 해보니까 뭡니까? 생각보다 재미가 없는 거죠. 가장 기본이 주식이라는 거는 저가에 사서 고가에 팔아먹는 게 핵심이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에 잘했던 거는 뭐냐면, 물론 지금 체험방도 모든 종목이 다 수익으로 잘 가고 있고,
하물며 내가 저번 주에 운영했던 체험방도 전 종목이 다 잘 가고 있죠. 그죠? 큰 문제 없죠. 그죠? 가고 있고. 그 저번 주 체험방도 종목들이 다 잘 가고 있죠. 승률이 너무 좋아가지고 문제이긴 합니다만은 그 핵심은 뭐냐면 지금 시장에 대한 완벽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저는 완벽하게 딱 잘라서 이야기를 합니다. 깔끔하게. 야, 지금 시장은 급락을 했고 지금 이만큼 올라왔어. 지금 들어가가지고 별로 먹을 게 없다. 냉정하게. 지금 들어가서 크게 먹을 것 없다. 만약에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큰 거를 먹으려고 하게 되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그만큼 목을 내놓고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제 입장은 늘 하는 이야기처럼 저는 하이 리스크는 별로 선호하지 않습니다. 저는 늘 이야기 드리는 것처럼요. 주식을 우리가 편하게 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건데 그죠? 직장 다니면서 주식해가지고 자산을 늘리고 가정생활하면서 애들 키우면서 주식해가지고 돈을 늘리려고 하는 건데 주식에 빠져가지고 삼매경 빠져가지고 매매를 해서 돈을 벌겠다라는 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주식을 지금 제2의 투자처로 보고 있는 거지. 맞죠? 그렇게 하게 되면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종목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데 중간중간에 기회가 오더라는 거지. 뭐더라? 자, 시장은 급락을 했고 반등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된다? 상당히 변동성이 심하다는 거죠. 장중에 악재와 호재와 뉴스들이 난무하다는 거죠. 그런데 초보자들 입장 또는 주식을 좀 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도 뭐다?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지. 너무 많이 흔들리니까. 이런 뉴스들이 딱 나오게 되니까 어떻게 되더라? 당장 겁이 나는 거지. 새벽에 미국 시장 딱 봤더니 급락해. 벌써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이미 많이 당해봤기 때문에. 하지만은 뭐다? 다시 한번 이야기지만 우리가 과거의 경험을 알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너무 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어떻게 했다? 아침에 시장이 급락 딱 했을 때 저는 딱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분명히 사람들한테 밤에 저도 겁을 주거든요. 야, 지금 시장 안 좋아. 자꾸 종목 매수할래요. 매매병 걸린 사람들 다 쫓아냅니다. 막 협박을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막 추천을 하고 있어요. 시장이 안 좋다고 하면서 막 추천하고 있습니다. 왜? 뭐 때문에? 변동성 시장이라는 건 알고 있는데 악재에서 매수라는 거죠. 시장이 급락을 했을 때 매수라는 거지. 모든 사람들이 무서워할 때, 시장이 막 떨어졌을 때, 야, 이거 진짜 망하지 않느냐라고 할 때 매수라는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더라? 역시나 그 다음날 또는 당일 매수 딱 하니까 주가가 어떻게 되더라? 다 올라버리는 거죠. 어디서 뽑았다? 이미 우리는 이런 내용들을 알고 있다라는 거지. 주식이라는 것은 뭐다? 호재에 매수하는 게 맞지만 모든 사람들이 안 호재는 아닙니다. 제가 늘 하는 이야기. 주식이라는 거는 급락장이 왔을 때 더 돈이 되기도 하고요. 그죠? 급락장이 모든 사람들이 무서워할 때 배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향후에도 제가 왜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느냐? 아마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들이 시장에 나올 겁니다. 이번에 마이너스 땡처리 뉴욕 뭐 이런 것들이 나왔겠지만 또 뭐가 나오겠습니까? 뭐 갑자기 이런 이야기도 나올 수도 있겠죠. 오페크, 그죠? 석유 감산 합의 실패, 안개속 뭐 이런 뉴스가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국제유가 또 급락하고 미국의 다우 시장 또 빠지겠죠. 그죠?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오시겠습니까? 뭐 예를 들면 조금 소스를 쓰면 갑자기 중국에서 다시 코로나 뭐 발병 뭐 이런 뉴스가 나올 수도 있고요. 또 2분기가 딱 지나면 한국 경제 예상보다 더 심각한 마이너스 경제 성장률, 향후 전망 불투명 이런 뉴스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뭐다? 우리가 그런 내용들 뉴스가 나올 때마다 쫄기보다는 쫄다? 겁내기보다는 어떻게 해야 된다? 과거의 패턴들을 알고 있다고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냉정하게 대응을 좀 하자라는 거죠. 첫 번째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 요게 이제 첫 번째 패턴이었고요. 그래서 뭐 결과론적으로는 우리가 요번 급락장에서는 최근에 이번 주 한 주의 하락장은 사실 우리한테는 어떻게 됐다? 상당히 득이 됐죠. 남들 개인 투자자들이 던질 때 우리는 밑에서 쭈쭈 그렇게 했습니다. 자, 두 번째 또 재밌는 사실이 있었는데 이 이야기도 제가 이제 뭐 장중에 이제 체험방에다가 실시간으로 올려드렸습니다. 엄청 빨리 올려드렸죠, 그죠?
이번 주에 보게 되면 재밌는 일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현재 보고 있는 거는요, 30분봉의 차트입니다. 30분봉의 차트인데요. 위에 보이고 있는, 그죠? 요 봉은요,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 요 봉은 이제 2011년도가요. 김정일 2011년도죠. 2011년도 12월 17일 날 김정일 위원장이 실제적으로 사망을 했을 때 대한민국의 코스닥 차트입니다. 그죠? 근데 요번에 재밌는 일이 하나가 있었어요. 뭡니까? 뉴스가 하나 장중에 이틀 전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속보로 뭐가 나왔습니까? CNN에서 오전 10시경이었나요? 갑자기 뉴스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속보, 일보, 김정은 위원장 중퇴. 심혈관 수술을 받다가 중퇴고 현재 생사 기로에 있다라는 속보가 미국에서 터지게 됩니다. 바로 한국으로 떨어졌겠죠. 어떻게 됐겠습니까? 무난했던 대한민국 증시가 순식간에 폭락을 하기 시작합니다. 정말로. 순식간에. 요 짧은 시간에 요 30분 봉이거든요. 그래서 1시간 동안에 이 뉴스가 갑자기 주식시장에 사방팔방으로 퍼지면서 뭐 별별 찌라시들이 다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요때 사실 다들 알고 있는 거죠. 시장 자체가 요때 어떤 패턴이었냐면 국제유가에 대한 불안감도 시장에 사실은 있었습니다. 거기에 기름을 하나 더 부어버린 거지. 김정은 사망설, 위독설, 중퇴설, 그리고 남북관계 불투명, 계속해서 대한민국을 괴롭히고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 재부각, 장중에 갑자기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의 코스피에서 5천억, 갑자기요. 정말로 실시간으로 보고 있었을 거아니요. 외국인들 갑자기 물량을 막 파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개인들 입장에서 어떻게 됐겠습니까? 난리가 난 거죠. 막 사람들 진짜 뭐 정의원들도 막 물어봅니다. 뭐 김정은 진짜 죽는 거 아닙니까? 또 때로 몇몇 분들은 또 다른 데서 그죠? 가디언스인가요? 이건 어딥니까? 막 또 뉴스를 퍼나릅니다. 실제적으로 난리가 났다. 정말로 뭐 김여정이 제1월 1위원장으로 추대가 됐다라는 속보까지도 막 날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유하고 있던 종목들. 대한민국의 삼성전자가 3%, 하이닉스가 5%까지 빠지기 시작하고요. 오전에 강했던 전기차들이 순식간에 급락으로 빠지고 중령주 같은 경우는 장중에 7%, 많게는 장중에 대부분의 한국의 주식이 10%까지 급락을 하게 됩니다. 보셨습니까? 코스닥이 추풍낙엽처럼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대략적으로 640에서요 600까지 사이드카 걸리는 줄 알았습니다. 또 난리가 났죠? 맞죠? 난리가 났습니다. 왜? 아침에 수익이던 종목이 순식간에 마이너스 10%가 된 거야. 자신의 총 투자금이 갑자기 마이너스 10%가 돼버린 거지. 갑자기 불불불불 거립니다, 사람들이. 근데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사람들한테. 바로 제가 그 다음에 글을 딱 올려드렸습니다. 뭐라고? 야라고 하면 안 되겠고. 그죠?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제가 차트를 하나 딱 올려드립니다. 당에. 2011년도 12월 17일 날 김정일 누군지 아십니까? 김정일 위원장이 실제적으로 사망을 했습니다. 사실 사망한 시기는 2011년도 12월 17일은 아닙니다. 이전입니다. 그런데 국정원 또는 북한 쪽에서 언론을 통해 발표한 건 2012년 11월이죠. 어떻게 됐겠습니까? 대한민국 주시장 이때도 장중에 코스닥이 사이드카, 서킷 브레이크, 양시장이 다 걸렸습니다. 왜? 제가 이때 주식하고 있었거든요. 이 당시에 주식시장은요. 상하한가가 15%였는데 농담이 아니고 제가 보유하고 있는 10개 종목이 전부 다 하한가 같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개인 투자자였어요. 개인 투자였습니다. 전문가가 아니었고 개인 투자자였는데 이 당시에 제가 보유 종목을 10개를 들고 있었는데 어떻게 됐냐면 정말로요. 10개 종목이 전부 다 마이너스 15% 하한가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종목의 절반이 하한가 같습니다. 이 당시에 왜? 전쟁 난다고. 그런데 어떻게 됐느냐? 장이 끝날 때 꼬리를 잡아들더니 그 다음날 바로 어떻게 됐다? 급락한 이후에 급반등. 한 번 정도 더 한번 리스크했지만 결국 어떻게 됐다? 시장 올라가 버렸습니다. 재밌는 거는. 주가는 더 올라가 버렸다는 거죠. 그런데 뭡니까? 저는 이 당시에 이미 주식을 하고 있었던 거고
그 당시에도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이미 한번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중퇴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장중에 어떻게 하더라? 시장이 갑자기 우리나라 시장이 코스닥이 이날 마이너스 한 6%까지 빠졌죠. 순식간에 급락이 나오고 종목들이 전부 다 10% 빠지더라는 거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야 김정은 죽는데 뭐 어쩌라고. 아싸 땡큐 매수시켜버렸습니다. 야 매수하자. 종목들 매수하세요. 현금 있으면 매수하십시오. 그냥 매수를 시키면 안 되겠죠. 사람들한테 이해를 시켜야 되겠지. 이렇게 해서 매수를 하는 거다. 아까 전에 이야기했잖아. 과거에 실제적으로 김정일이가 죽었는데도 주가는 올라왔단 말이지.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 김정은이가 죽었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가지고. 호칭은 뒤에 생략할게요. 바쁘니까. 죽었다고 칩시다. 김정은 죽는데 우리 보고 어쩌라고. 전쟁 나옵니까? 북한이 우리나라 쳐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실제적으로? 북한이 우리나라 쳐들어오면 지네들은 전멸이에요. 우리나라도 상당한 타격을 받겠지만 북한은 지구상에서 없어집니다. 진짜로. 맞죠? 북한 쪽에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가 북한하고 경제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가 북한 때문에 지금 북한하고 사이가 안 좋아지면 우리가 경제적인 타격을 받는다. 물론 국제신용평가 3대 기관에서 우리나라가 안정성의 면제에서 조금은 다운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경제라는 군요. 물론 정치공학적 또는 지정학적 리스크도 분명히 한국 시장에 영향을 끼치는 건 사실입니다만 현 단계에서는 전혀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북한의 한국의 이해관계는 향후에 대한민국이 전 세계 초인류 국가로 올라가기 위한 디딤돌이지 이게 없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북한이 없다고 해서. 그렇다고 하게 되면 뭡니까? 김정은 위원장의 중퇴설은 이게 진짜라고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죽는다고 하더라도 사실 국내 정치에는 영향은 없습니다. 그냥 뭐다? 단기 불안감에 주가는 잠깐 떨어지는 거지. 우리는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김정은 위원장 중퇴설 할 때 야 이렇게 했고 2011년도에도 이런 상황이 있었고 실제적으로 김정은이가 죽는다고 하더라도 나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런데 내가 옆에 보니까 뭐 하더라? 좋은 종목이 떨어지고 있더라는 거죠. 내가 사고 싶었던 종목들. 주가가 올라가지고 못 샀는데 갑자기 10% 떨어지는 거야. 얼마나 땡큐야. 악재를 이용해서 주가를 매수를 하는 거죠. 이해되죠? 매수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장 끝날 때 언제 그랬다는 시 주가가 다 올라오고 일부 종목들은 빨간불까지 전환이 돼버렸습니다. 과거의 패턴에 주목을 해야 된다. 자,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제적으로 현재 김정은 위원장의 상태는 아무도 모릅니다. 또 한 번 이런 뉴스가 나올 수가 있겠죠. 또 오바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뭡니까? 여러분이 또 그런 상황이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무서워야 되느냐? 아니죠. 우리는 이미 과거의 패턴에 주목을 하고 있고 또 이런 일들이 1년, 2년 우리가 몇십 년 더 주식을 한다고 하게 되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지정학적 리스크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향후에도 이런 뉴스는 대한민국에 계속 나옵니다. 하물며 10년, 20년마다 한 번씩 계속 나오는 뉴스들이 있다라는 이야기죠. 한국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해드린 거죠. 뭐한다? 이번에 주식을 접한 분들은 참 운이 좋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왜? 지금의 경험이 바로 다 자산이라는 거죠. 지금 이런 국제유가에 대한 마이너스,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이런 경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까? 못합니다. 또, 뭐 김정은의 사망 이런 것들이 매년 나오는 뉴스라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글로벌 경기 대폭락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까? 앞으로? 절대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려면 최소 10년 내에는 잘 안 나옵니다. 이 정도 하락은. 요번에 느끼는 경험을 뭐다? 여러분들은 그냥 한 귀로 듣고 무서웠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개인 투자자들한테 제일 아쉬운 거는 뭐가 아시냐면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제가 일반적인 직장인 생활을 하다가 전문가 활동으로 전업을 했고요. 그죠?
제가 일반적인 직장인 생활을 하다가 직장인이었지 않습니까? 이처럼 여러분처럼 직장인 생활을 하다가 전문가로 넘어왔는데 제가 남들보다 시장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 전문가들보다 상당히 경력적인 면이나 모든 면에서 사실 뒤처집니다. 실제적으로. 당연하겠죠. 저는 건축가를 서울에서 대학을 나와서 건축가 나와가지고 그죠? 서울의 유명한 아파트를 제가 얼마나 많이 지었는데 전국 곳곳에 제가 지어놓은 아파트들 엄청 많고요. 제 이름이 나와 있는 잡지책들도 있습니다. 진짜로요. 유명한 건축 잡지에 보면 제 이름도 나와 있고요. 제가 설계한 종목들도 있습니다. 설계한 집들도 있어요. 그런데 왜 제가 일반적인 전문가들보다 더 빨리 이렇게 높은 위치까지 올라왔느냐? 바로 뭐다? 당한 것들을 모두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다시는 당하지 않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방송의 첫 번째는요. 제가 무조건 여러분들은요. 주식을 할 때 항상 정답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대표님, 이 종목은, 기법은, 방법은, 핵심 없습니다. 저는 과감하게 이야기하지만 그거는 나는 전부 다 사기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정회원들이랑 하는 이야기 있죠. 아니 핵심적인 방법이 있으면 뭐하러 남한테 추천해? 확실한 기법이 있습니다.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핵심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뭐하러 남들한테 추천해? 자기 돈으로 빚내가지고 주식하지. 그런 방법은 없거든요. 주식의 핵심은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이런 경험들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느끼면서 노하우를 축적을 하는 거고요. 제 입장은 뭡니까? 저의 노하우를 여러분들한테 그대로 전수를 해주는 거예요. 실수를 최대한 줄이는 거죠. 그리고 뭡니까? 여전히 주식은 똑같습니다. 모든 세상 만사 사는 것과 똑같이 노력입니다. 체험방 있는 분들, 정회원들은 아시겠죠? 아시죠? 제가 잠 잡니까? 여러분들이 새벽 2시에 대표님 부르면 제가 1초 내로 튀어나옵니다. 그죠? 대표님 하면 제가 1초 내로 튀어나옵니다. 진짜로. 아니면 귀찮아서 안 튀어나오겠지. 뭐 한다? 밥만 먹고 주식만 보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보다 주식을 잘하는 거는요. 투자하는 시간과 집중하는 시간이 많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번 주에 이런 소중한 경험이 발생을 했다는 거지. 첫 번째, 두 번째. 자, 하나 정도 더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싶습니다. 그죠?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일반적인 이야기고 하나 정도 더 이야기해 봅시다. 제가 세 번째 오늘 이야기를 하고 싶은 자산은요. 아주 너무너무 간단한 내용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매매했고요. 저번 주에도 우리가 매매를 했던 내용입니다. 체험방에도 추천을 했던 종목이죠. 스튜디오 드래곤입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는 종목입니다. 그죠? 5일 만에 한 10%대 정도 이상의 수익을 마감했고요. 그죠? 다시 지금 현재 매수해가지고 또 수익 중입니다. 자,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는 종목인데요. 넷플릭스 관련주이기도 하죠. 그죠? 드라마를 제작하고요. 그죠? 미디어를 방송 콘텐츠를 제작하는 업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가 자체는 저점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고점에서 팔았고요. 다시 또 매수를 해가지고 지금 수익 구간에 있는 종목입니다. 다시 한번 올라갑니다. 근데 우리가 이 주식 종목들을 볼 때요. 물론 이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는 종목이 어떤 업종에 있느냐, 어떤 섹터에 있느냐, 지금 시장의 트렌드에 부합하느냐, 이런 것도 중요하고요. 또 두 번째, 주식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 분석. 실적이 앞으로 어떻게 나올 것이냐, 향후에 더 좋아질 것이냐도 분명히 중요합니다. 또 기관들 외국인도 분명히 중요하죠. 그런데 오늘은 그런 기본적인 내용들 말고요.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경험이나 노하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는 거죠. 자, 사람들이 계속 실수하는 부분들이 또 하나가 있는데요. 뭐냐면 아까 전에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 주식이라는 거는 저가에 매수를 해서 고점에 파는 게 주식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스튜디오 드래곤은요. 드라마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또 영화를 만드는 회사죠. 대표적으로 만든 건 뭐 있습니까? 최근에 넷플릭스에 나왔던 내용 뭐 있었죠? 킹덤. 그죠? 좀비 나오는.
조선 좀비 나오는 거죠. 그죠? 킹덤 관련주이기도 하죠. CJ ENM하고 스튜디오 드래곤하고. 그죠? 그런 종목들도 있었고요. 또 뭐, 지금 나오고 있는, 이민호와 김고은의 주연의 더 킹이라는 드라마의 관련주이기도 합니다. 실제적으로 제작사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제가 하나 딱 적어 놨는데, 참 이게 안 고쳐지는 것 같아요. 주식이라는 건 소문의 매수를 하는 거예요. 뭐다? 주가가 오르기 전에 야 앞으로 이 회사가 이런 일들이 있다라고 할 때 사람들이 신경 쓰지 않을 때 사가지고 뉴스가 딱 나오게 되면 팔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엔터주들이나 미디어 관련주들은 어떤 겁니까? 뭐 예를 들게 되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BTS, 그죠? 방탄소년단이죠, 그죠? BTS. 그러면 BTS가 조만간에 다시 한번 활동을 재개를 한다. 휴가를 갔다가 처음으로 BTS가 나온 이후에 처음으로 개인적인 휴가 기간을 지나고 앞으로 다시 나온다. 또는 몇 월 달에 음반을 발매를 한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가가 처음부터 나올까요? 아니죠. 그런 뉴스들이 시장에 나옵니다. BTS가 휴가 갔습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주가가 쉬어가겠죠. 휴가 갔으니까. 신곡도 안 나오니까 주가는 쉬어가겠죠. 그죠? 근데 뉴스는 계속 나옵니다. 야, BTS 조만간에 복귀합니다. 미국에 앨범 준비합니다. 미국으로 비행기 타고 갔습니다. 엔터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그런 거 다 체크를 하거든요. 그럼 주가는 슬금슬금 올라옵니다. 그런데 개인들이 원하는 만큼 주가는 올라오지는 않습니다. 개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무조건 급등을 기다리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주가가 빡 튑니다. 어느 날 주가가 빡 튑니다. 갑자기. 뭐다? 임박해서죠. 발매 하루 전날 또는 발매 임박, 그죠? 또는 뭐 어떤 이슈들이 나오기 전에 임박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사실들을 모든 개인 투자자들, 하물며 주식의 주자도 모르는 초보들도 이 정도 내용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막상 매매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미리 주가를 저점에서 사서 기다렸다가 주가가 올라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 나는 이제 팔 준비를 해야 되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뭡니까? 주가가 급등한 이후에 매수를 하죠. 하물며 더 심한 경우는 뭡니까? 오늘 BTS가 앨범을 발표했습니다. 주가가 장중에 막 급등이 나왔어요. 이만큼. 그런데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봅니다. 대표님, BTS 관련주 좀 알려주십시오. 대표님, BTS 관련주 지금 좀 봐도 됩니까? 대표님, BTS 관련주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매수를 합니다. 매수를 하니까 주가는 좀 더 올라가죠. 그런데 하루 이틀 지나니까 어떻게 되더라? 주가는 빡 떨어져 버립니다. 이 J콘텐트라는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미 스튜디오 드래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미 스튜디오 드래곤의 대응을 알고 있었습니다. 언제? 4월 17일 금요일 밤에 이 드라마가 방영된다. 제가 이 이야기를 언제부터 했습니까? 이미 전주부터 했습니다. 야, 이거 다음 주 금요일 날 방영돼. 근데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그럼 대표님, 드라마 재밌을 것 같아요? 작가가 빵빵하잖아. 도깨비 만들었죠. 미스터 션샤인 만들었죠. 항상 유명한 배우들 데리고 있죠. 김은숙 작가.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죠. 그죠? 드라마 시청률의 제 여왕 아닙니까? 당연히 더킹에 대한 기대감도 높겠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더킹이 재미있다, 재미없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과연 지금 결과론적으로는 생각보다 더킹이라는 드라마가 좀 재미없었다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더킹이라는 드라마가 재미가 있었으면 이 주가가 올라갔을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는 이미 여러 번 겪어봤거든요. 아, 대부분의 종목들은 뭐더라?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야 된다. 수소차를 매수를 해놨는데 정부에서 수소차 지원 정책이 나왔어요. 장중에 막 급등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정책이 나왔으니까 매도를 해야 되겠죠. 교육 관련주를 매수했습니다. 메가MD, 뭐 인터넷 방송, 교육 관련주를 매수했어요. 그런데 정부에서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옵니다. 그러면 밑에서 매수했던 사람들은 뉴스가 터졌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차익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사람들은 다르게 생각한다는 거죠.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야 내가 원하는 뉴스가 나왔으니까 더 가겠지. 종목을 홀딩을 해버리거나 또는 더 사버립니다. 우와 좋은 뉴스가 나왔네. 처음에 500만 원을 매수해가지고 한 50만 원, 100만 원 수익이에요. 가만히 들고 있으면 되는데 밑에서 매수를 잘했지. 밑에서 매수를 잘했어요. 내가 보기에는 뭐 어떻게 잡았는지 모르지만 그 주가 급등 나왔어요. 수익입니다. 잘했는데 뉴스가 나와가지고 좋아 보이는 거야. 500만 원 딱 사가지고 좋았는데 고점에서 한 2천만 원 더 사버린 거지. 욕심에. 그럼 주가가 조금 더 올라가는 척 했는데 똑 떨어져 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만히 있었으면 수익인데 갑자기 손실이 커져 버립니다. 지금 그런 종목들이 대표적으로 어디에 많이 나오고 있다? 바이오주에 많이 나오고 있죠. 정의원들도 바이오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바이오주에서 많이 나오고 있죠. 지금. 왜? 자, 바이오주가 움직인 게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진단키트라는 뉴스도 나왔고요. 신약에 대한 뉴스도 나왔고요. 모든 뉴스들이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어떻게 됩니까? 많이 올라가지고 위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개인 투자자들 꽃입니다. 어느 날은 급등, 어느 날은 급락. 그리고 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요, 항상 색안경을 끼고 보는 거죠. 잘 가는 종목만 보이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돌아보면 어떻게 돼 있다? 이미 주가는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미 나올 뉴스는 다 나왔거든요. 돌아보면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게 돼요. 이 스튜디오 드래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뭡니까? 바닥에서 어떻게 해요? 미리 매수를 하는 거지. 미리 매수를 하는 거지. 계속 2번 매수, 3번 매수, 계속 매수하는 거죠. 그리고 나는 알고 있었거든. 4월 17일 날 드라마가 딱 방영한다.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이날? 야 오늘 저녁에 드라마 방영에 욕심내지 말고 전부 다 그냥 매도합시다. 한 2번에서 3번 샀으니까 다 매도합시다. 그냥 깔끔하게 욕심 안 내고 매도 딱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가는 다 빠져버리죠. 다 빠져버리죠. 만약에 우리가 매도를 안 했다고 하게 되면 뭡니까? 한 또 10% 이상의 수익을 어떻게 됩니까? 날려버리는 거지. 욕심 때문에. 매도하고 뭡니까? 매도하고 다시 매수. 왜? 다시 매수. 일단은 뉴스에 주가는 하락이 나와줬고 뉴스의 하락에 주가는 나와줬고 그런데 뭐다? 1회가 재미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잖아. 항상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악재 매수해라. 야 1회, 2회 방송을 금요일, 토요일 날 했단 말이야. 금토에 방송을 했단 말이야. 그런데 악플이 달렸어. 악플이 달렸어. 아 재미없어. 아 김은숙이 고리타분해. 막 이런 뭐 기사들 연예 기사들도 나오는 것 같고 그죠? 너무 내용이 난해. 100마를 보고 말을 건 이민으로 보니까 너무 짜증이 납니다. 뭐 이런 악플들도 내가 봤어요. 기대감이 사라졌잖아. 얼마나 좋아요. 기대감이 없는 종목을 매수를 했는데 갑자기 3회를 딱 봤더니 우와 역시 김은숙이다. 1, 2회는 드라마 내용이 재미가 없었지만 역시 김은숙 작가 어디 안 갔구나. 또 이런 뉴스가 나오거든요. 두 번째, 최근에 중국 쪽에 한류 다시 드라마 나오죠. 그러면 이민호하고 김고은 정도 김은숙 작가의 드라마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100% 수출 나옵니다. 100% 해외 판권 다 나옵니다. 특히 중국 같은 쪽에. 코로나 때문에 지지부진하지만. 그럼 또 그런 뉴스들이 나오겠죠. 왜? 우리는 예전에 이미 다 알고 있었거든. 아 이런 대작들 또 젊은 친구들이 나오는 드라마들이 결국은 중국에 관련된 뉴스가 또 향후에 나오더라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뭡니까? 뉴스에 팔아라 이런 뉴스들도 알고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시장은 반복되고 과거의 패턴을 알고 있다고 하면 뭡니까? 이런 종목 하나 딱 가지고 어떻게 한다? 조금 상스러운 표현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한다? 제가 뼈까지 발라먹는다고 하죠. 매수 매도 다시 매수 올라오면 매도 또 빠지면 매수 매도 하나 가지고 계속 가지고 노는 거죠. 그런데 그보다 더 핵심적인 거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종목들이 또 뭐에 맞다? 현재 시장의 트렌드에도 부합하다는 거죠. 현재 미국 다우스 미국 시장에서 가장 강한 종목들 중에 업종 중에 한 개가 뭡니까? 넷플릭스입니다. 넷플릭스. 또 뭐가 있죠? 알리바바, 아마존, 닷컴이죠. 언택트 관련주라고도 하죠. 그죠? 실제적으로 걔네들이 그러면 실적이 안 좋냐? 실적을 담보를 하면서 트렌드에 맞는 거죠. 그렇게 보게 되면 뭡니까? 실적 좋아, 트렌드도 좋아, 추세도 좋아.
어떻게 떨어진다? 우리가 거기에서 노하우와 경험을 조금만 발휘한다고 하게 되면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한번 잡아가지고 한 달 내내 가지고 노는 거예요. 수익 내고 다시 매수, 수익 내고 다시 매수.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바이오주, 이게 올라갈지 내려갈지 감도 잡히지 않고 종목을 매수하면 하루 종일 쳐다보고 있어야 되고 회사 일도 못하고 애들 학원도 보내야 되고 그죠? 운동도 해야 되는데 그런 종목들보다는 차라리 이런 종목들을 다수를 보유하는 게 낫다라는 거죠. 괜찮죠? 그죠? 체험방에서 다 들었던 종목이고. 그러면 이제 뭐 요 비슷한 종목들 한번 볼까요?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최근에 우리가 이제 좀 가지고 있던 아프리카 TV 잘 가고 있죠? 그죠? 아프리카 TV 엄청 잘 가고 있죠. 절대적으로 매도 안 하고 어떻게 합니까? 계속 추가 매수 하고 있죠. 추세가 올랐다가 내렸다가 올랐다가. 그럼 이런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차트의 형태를 좀 확대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차트 선 끊는 방법 물어보는 분들이 많은데 자주 그어 보셔야 돼요. 제가 선을 끊는 걸 보고 그어 보시고 제가 긋는 선하고 비교하시면 됩니다. 선 그을게요. 네. 자, 이쪽에 매물들이 좀 있네요. 봉들이 자글자글 설명 쉽게 해드릴게요. 자꾸 선 끊는 거 물어보시는데 참고로 저는 잘난 척은 아니고요. 선 끊는 거는 대한민국에서 둘째가라면 서로 할 정도로 잘 그립니다. 자글자글아 있죠. 봉들이 자글자글 있다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이런 구간들을 매물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매물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가가 내려왔다가 자글자글 그죠? 매물대 돌파 못하고 급락하고 자글자글 이렇게 그죠? 차트가 이렇게 움직였네요. 그냥 쉽게 이야기해 드릴게요. 그죠? 그리고 시장 급락하고요. 그래서 시장을 볼 때는요. 주가가 올라올 때는 항상 매물대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이게 매물대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잖아요. 그죠? 매물대. 그럼 아프리카 TV 같은 종목들은 어디에 매물대가 있습니까? 이 구간에 매물대가 조금 존재를 하고 있네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올라왔다가 어디에 걸린다? 이 매물대 걸리는 거예요. 매물대 걸리다 보니까 한 번에 돌파를 하지 못하고 올랐다가 맞고 떨어지는 거죠. 매물을 소화를 하는 거예요. 과거의 매물을 소화를 하는 겁니다. 소화를 하고 주가가 다시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이야기할 때 올랐다가 눌러준다. 매물대에서 걸려서 눌러주는 구간을 뭐라고 하냐면 눌림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눌림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눌림목을 잘 활용해가지고 다시 한번 추가 매수를 해서 비중을 확대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한번 올라옵니다. 그러면 이 종목의 지금 다음 매물대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구간이 매물대였다라고 하게 되면요. 지금은 완벽하게 넘어갔죠. 그죠? 주가가. 또 어디 있어요? 여기 매물대가 조금 있네요. 그러면 이 종목의 목표가는 어디죠? 7만 원이 되겠죠. 왜? 7만 원에서 다시 한번 걸리게 되겠죠. 주가는 올랐다가 부딪히고 다시 한번 올라갔다가 어떻게 되겠죠? 부딪히겠죠. 하지만 봐야 되는 부분은 뭡니까? 이 구간에 있는 매물대는 상당히 큰 매물대였고요. 그럼 대표님, 여기 매물대가 이렇게 많은데 여기는 왜 요거밖에 박스 크기밖에 안 됩니까? 그죠?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는요, 거래량을 좀 보셔야 돼요. 거래량을 조금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래량으로 돌파를 시켜버린 거죠. 그죠? 그런데 왼쪽에 있는 이 매물대는 뭡니까? 이 매물대는 생각보다 매물이 작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조정이 나올 수 있다, 안 나올 수 있다?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안 나오고 바로 주가가 정말 짧은 조정 치고 바로 쳐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주가는 이렇게까지 올라가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아프리카 TV 같은 종목들은 보게 되면 뭡니까? 라인을 잡을 때 어디가 핵심 라인이죠? 여기가 핵심 라인이었네요. 그죠? 이렇게 잡히는 거죠. 자, 주가의 형태를 한번 보게 되면요. 갑자기 기술적 분석을 이야기하고 있네. 그죠? 뭐 이런 것도 또 공부해 놓으면 좋습니다. 그림 그리는 거. 하락했다가 맞고 떨어졌죠. 올라가다가 또 맞고 떨어졌죠. 또 올라가다가 또 떨어졌죠. 그러면 이 종목의 핵심 라인은 뭡니까? 이 라인이 핵심 라인입니다. 계속해서 과거에는 이 라인에서 계속해서 맞고 떨어졌죠. 그러면 이 종목은 여기서 어떻게 됐습니까? 돌파를 했습니다. 원래는 맞고 떨어져야 되죠. 그런데 여기에서 어떻게 됐다? 떨어진 게 아니고 원래는
여기에서 계속해서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져야 되는데 뭐야? 여기서 주가가 넘어가 버렸어요. 넘어갔습니다. 뭐다? 추세가 이 구간을 기준으로 어떻게 됐다? 변경이 된 거죠. 왼쪽 구간은 뭡니까? 하락 추세. 오른쪽 구간은 뭐죠? 상승 추세로 주가가 바뀌어버린 거죠. 그러면 이 종목의 핵심 라인은 여기가 됩니다. 그런데 올라갈 때 바로 못 올라가겠죠. 그럼 우리가 이 종목 아프리카TV라는 종목을 공략을 했을 때는 뭘 봤겠습니까? 저는 요거를 딱 본 거죠. 딱 뭐다? 여기에서 돌았었구나. 여기서. 그럼 어떻게 됩니까? 추세가 여기까지는 하락 추세. 이제는 어떻게 간다고? 우상향 추세로 간다고 본 거지. 이렇게 우상향 추세로 이제 돌아선다고 본 거죠. 그리고 이 안에서 주가는 어떻게 된다?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까 전에 했던 것처럼 우리가 여러 가지 지표들을 보면서 가지고 놀면 되겠지. 그런데 또 뭡니까? 주가가 하락을 하는 동안에 기관들이 어떻게 했다?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었어요. 외국인들 물량은 그대로인데 기관들이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었어요. 뭘 하고 있다? 기관들이 매수하는 종목을 매수를 우리도 같이 해야 되겠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지금 보게 되면 갑자기 왜 아프리카TV까지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다? 전체적으로 스튜디오 드래곤 또는 아프리카TV 오늘 KG니시스나 KG모빌리언스 같은 종목들도 보게 되면 다 뭐다? 언택트 실적이 좋고 또 하나 어디와 연계되더라? 미국과 연계가 되더라. 산업이란 건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미국의 아마존과 알리바바가 유일하게 우상향으로 돌아가고 있고요. 그죠? 테슬라가 여전히 강세이고요. 애플은 지지부진하고 있고요. 미국의 마스터카드 같은 종목들 또는 은행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고 자동차 관련주 힘이 없고요. 쉐보론 같은 석유가스들 관련주들도 힘이 없다. 그런데 지금 이 사태가 모두 벌어진 이유는 뭡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이거든. 미국도 유럽도 한국도 일본도 똑같은 전제 상황을 가지고 시장이 타격을 받았으니 미국에서 강한 종목들이 한국에서 강하다라는 건 당연한 이야기겠죠.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되느냐는 거죠. 당연히 아프리카TV나 스튜디오 드래곤, 제이 콘텐트 같은 종목들. 그죠? 그러면 엔터주들, SM이나 YG나 이런 종목들은 왜 아직까지 안 되느냐? 왜 아직까지 안 되냐? 얘네들은 공연을 해야 되는 애들이거든. 얘네들은 집안에서 TV로 볼 수 있고 컴퓨터로 볼 수 있는 종목들이지만 SM이나 YG나 이런 애들은 뭡니까? 실제로 가서 공연을 해야 되는 애들이니까 아직까지는 힘들다라는 거죠. 그렇다 보게 되면 뭐다? 이런 일들도 다 어디에 나왔더라? 이미 2009년도에 신종플루 시대에 다 나왔던 이야기였거든요. 왜 지금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느냐? 이게 왜 중요하느냐 하면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니까. 주식이라는 거는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등불처럼 지나갑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이거는 지금 실전 매매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장 이번 주에 일어났던 일들을 제가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하겠다고 하더라도 나중 똑같은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면 또 잊어버립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가슴이 콩닥콩닥 끓이죠. 그거를 보완하는 게 뭐다? 또 종목이 되겠죠. 실적이 되겠죠. 하지만은 어쨌든 간에 뭐다? 이런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강력하게 각인을 좀 시키고 싶었어요. 너무 상투적인 방송들은 아닌 것 같고, 그죠? 종목을 펼쳐놓고, 그죠? 예를 들면 종목을 펼쳐놓고, 기업 정보를 열어서, 그죠?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이며, 그죠?
매출액이 매년 30% 성장을 하고 있고 영업이익도 좋아지고 있고 원래 컨센서스가 엄청 좋네. 말하고 보니까 그죠? 원래 컨센서스가 30%대 상승, 2021년도에는 50%까지 대박 상승, 그죠? 퍼도 업종 퍼보다 상당히 낮고, 뭐 기업의 내용을 쭉 들어가게 되면은 뭐 여러 가지 내용들도 있죠, 그죠? 맞네요. 자사주 그죠? 뭐 이런 것들도 있네요. 많아요. 안에 보면은 다 내용들이 있죠, 그죠? 당기 순이익, 부채 비율, 유보율, ROA, EPS, BPS, 그죠? 손가락만 딱 갖다 대면은 그죠? ROA가 뭔지 다 나와 있고, BPS가 먼저 다 나와 있고. 그런데 개인들이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려고 하게 되면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저는 개인 투자자에서 전문가가 된 사람입니다. 저도 많은 전문가들을 초보일 때 겪어봤고요. 제가 얼마나 그 까칠을 하냐면 일일이 검증까지 다 했습니다. 그리고 주식이라는 거는 본인한테 본인의 그릇에 맞는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비하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20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지금 20대가 아니에요. 10대가 아니고 머리가 뺑뺑 돌지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얼마나 머리가 안 돌아가냐면요. 나름 사실 공부를 잘 했어요. 똑똑해 보이죠, 그죠? 나름 공부를 잘 했습니다. 근데 잘 모르겠어요. 막 까먹어요. 어제, 야, 내일 이 종목 사야지라고 했는데 사실 그 다음날 되면 까먹어 버립니다. 메모를 해놓고도 까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여러분들이 제가 시장에서 이기려고 하게 되면요. 이런 숫자에 너무 연연해 하시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거는,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건요, 큰 그림들입니다. 경험을 자꾸 쌓아야 돼요. 숲을 보셔야 됩니다. 숲을. 종목을 보는 게 아니고. 지금의 시장의 분위기가 좋다, 나쁘다. 정말 쉽지 않습니까? 야, 요새 주시장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심하는 거예요. 그냥. 야, 지금 너무 많이 급락한 것 같아. 그럼 들어가는 거예요. 야, 지금 모든 사람들이 너무 붕붕 떠 있는 것 같아. 그럼 현금을 좀 만드는 거죠.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이 정도까지는 사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실패를 하느냐? 분명히 조금씩 매매라면 그 경험이 쌓이는데 뭐다? 욕심이 앞선 거지. 그리고 그 욕심을 일명 우리 전문가들이 안 잡아주는 거지. 그죠? 저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 시장은 분명하게 딱 이야기를 해드리지만은 다시 한번 이야기해드리면 그렇게 위험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 좀 드릴게요. 지금의 시장이 되게 위험해 보이지는 않아요. 충분히 변동성은 있겠지만 수익이 날 수 있습니다. 또 당연히 지금 정회원들 불만 없죠? 말들이 너무 많아서 문제죠. 그죠?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죽겠는데 제 방에 이제 정회원들 한번 보게 되면요, 우리 회원들 말 진짜 많아요. 그죠? 내가 오늘 아까 전에 잠깐 장이 끝나고 검토해 보려고 했는데 저도 정말로 말을 많이 적지만, 그죠? 우리 회원들도 참 말을 많이 적는 것 같아요. 분위기는 좋은 것 같아요. 그죠? 본 것 같은데 루시님 웃고 있네. 루시님 또 말 많은 분 중에 한 분이에요. 얼마나 많이 채팅을 했으면 목요일 날 올리는데 하루 종일 걸린다. 와, 그죠? 채팅을 좀 줄여야 될 것 같아요. 그만큼은 소통이 잘 되고 있다는 거죠. 끝이 없네. 어디야 도대체? 오늘 시작이 어딥니까? 아직도 올리고 있다. 이게 누가 이렇게 화를 냈습니까? 내가 이런 소리 냈네. 한 달간 뭘 배웠을까? 그죠? 분위기가 좋으니까 이런 소리 했겠죠. 그래서 오랜만에 이제 좀 이야기를 해드리면 꾸준히 보십시오. 주식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회사 생활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회사 직장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하루 만에 회사에 대해서 다 알 수 있습니까? 아니죠. 사람들 눈치도 봐야 되고 회사의 구조도 봐야 되고 일도 적응을 해야 되겠죠. 제가 이제 농담을 상당히 좋아하는 편인데 여자친구 만나면 하루 만에 친해집니까? 아니죠. 그죠? 한 달, 두 달 사귀어봐야지 상대방의 성격을 알고 있겠죠. 제가 그런 이야기 듣지 않습니까? 결혼 10년 차인데도 아직까지 마누라의 성격을 모르겠습니다. 무섭습니다. 이런 분들도 사실은 있어요. 그죠?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노하우가 쌓이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너무 조급해하면 어떻게 됩니까? 무조건 사고가 납니다. 제가 장중에 쉬지 않고 떠들어대고 손가락이 아픈데도 여러분들한테 쉬지 않고 차트를 올려드리고 설명을 해대고 동영상을 올려드리는 것도 다 같은 이야기죠. 엄청나게 걸적죠. 그죠? 새벽이고 뭐 낮밤이고 없지 않습니까? 잠도 못 자게 하죠. 그죠? 어떤 날은 뭐 새벽 2시, 3시에도 막 교육방송 막 올려버리지 않습니까? 뭐다? 모든 것들은요, 기본은 열심히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오늘은 뭐 너무 오래 방송을 못할 것 같고 끊어야 될 것 같은데, 제 또 미팅이 있어가지고 회사에, 뭐 원래는 한 2시간 정도 해드리는데 오늘 이 정도로 끊고요. 아직까지 시장에 좋은 종목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STI, 우리 종목이죠. 그죠? 아침에 매수했고요. 뭐 저번 주에 또 RCD 매수해가지고 또 급등도 나오고 하고 있는데 좋은 종목들이 많으니까요. 제가 체험방을 지금 2달 반 했죠. 2개월을 하고 반을 했죠. 2달 반 동안 단 한 번도 사람들 보고 오라고 이야기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광고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최근 들어와가지고 오늘 딱 보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 고민하지 마시고 오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우리 방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이거는 회원들을 이용해야지. 그래서 저랑 매매하는 거 어때요? 괜찮죠? 정해온 분들 그죠? 재밌죠? 재밌고 안전하고 그죠? 돈 많이 벌 수 있을 거라 생각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번 기회에 많이들 오셔가지고 또 저하고 매매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광고는 잘 못합니다. 요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들 하셨고요. 즐거운 오후들 되시고 내일 시장 제가 이제 좀 이야기를 해드리면 아마 내일 시장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특히 오늘 보게 되면은 미국의 선물도 안정적이고요. 실시간으로 카톡이에요. 미국의 선물도 안정적이고 제가 오늘 IT 종목들을 좀 배팅을 해드렸죠. 그죠? 왜냐면 이제 한 바퀴 다 종목들이 돌고 또 삼성전자가 올라올 타이밍이 좀 된 것 같아가지고 IT 종목들도 조금 배팅을 하고 있으니까 내일 시장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또 가입하시는 분들은 뭐 항상 이야기 드리는 것처럼 항상 최선을 다합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650선 뭐 그런 거 모르겠습니다. 네,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써요. 그냥 좋은 종목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궁금해서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요. 저기 잠깐만요. 저도 사실 이게 지금 준비가 안 돼 있어가지고 광고 같은 거는요. 잠시만요. 준비를 안 했어요.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한 거예요. 체험방은 지금 뭐 수익이 잘 나고 있고요. 요게 이제 체험방이죠. 그죠? 제 이제 지금 체험방이고 오른쪽은 이제 정회원방인데 체험방이야 뭐 다 수익 아닙니까? 그죠? DB하이텍 날아가고 있잖아. 그지? 동부하이텍 미친 듯이 날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좋은 종목이에요. 허접 종목으로 매수해가 수익 나면 안 됩니다. 좋은 종목. DB하이텍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죠? 어제 급등 오늘 또 상승. 그래서 정의원 가입은 저쪽에다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 뭐냐? 갑자기 기억이 안 나서. 그 카톡방이 있죠. 카톡방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저한테 문의하지 마시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좀 진행하겠습니다. 자,
고수회전 여기에 보면요 체험 신청방이 있습니다. 체험 신청방이 있고요. 이 방에서 체험을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공지사항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할게요. 다음 주는 체험방이 없습니다. 다음 주는 제가 정회원들 조금 더 집중을 하려고요. 다음 방에는 체험방이 없습니다. 체험방이 없고요. 여러분들 카카오 채널을 아시죠? 카카오 채널. 카카오톡에 제 이름을 치시면 카카오톡 채널이 나옵니다. 카카오톡 채널에서 카톡방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광고는 잘 역시 못하겠네. 저는 그냥 앞으로 주식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카카오톡에서 문원영 대표 친구 추가 한번 해주시고요.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은 뭐가 있다? 채팅방 주소가 다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좀 진행하겠습니다. 내일 시장 불금이 되기를 기대하고요. 다음 주 체험방은 없고요. 또 많이들 고민하지 마시고 오시면은 제가 알아서 다 정리해 드립니다. 네, 즐거운 금요일 그리고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